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단기 급등 양상을 보인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분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2.69%로 113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해 3분기 2.94%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집값 전망이 대부분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망 수치가 2, 3%포인트 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오르고 내리는 것조차 완전히 거꾸로 예상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4명이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을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수요는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한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은 강북권 뉴타운과 강남권 재건축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북권은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물량이 주를 이루고 강남권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물량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여 서울 집값 상승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올라 전셋가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가율 상승으로 전세를 끼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주택을 구매해 시세 차익을 얻는 갭 투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옆집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인터넷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상속 증여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집값을 신고해 가산세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매할 때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뉴스 그리고 정보들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요. 자, 그런데 올 초에 부동산 관련 주요 전문 연구기관에서 내놓았던 향후 전망이 대부분 비껴나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 전망을 완전히 거꾸로 예상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인데요. 자, 정말 과연 이렇게 전문 연구기관이 내놓은 전망들 이렇게 신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오늘 부동산 이체크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함께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부동산 시장의 이슈 좀 살펴볼 텐데 조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 초에 부동산 연구기관이 내놓았던 앞으로의 전망이 좀 거의 반대로 실현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건데요. 그걸 믿고 좀 내 집 마련을 미뤄놨던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자, 주요 기간 올해 집값 전망치 한참 빗나갔다. 이런 주제인데요. 자, 2017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전망을 여러 기관에서 냈는데 한국감정원 그리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국토연구원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 모두 다가 0.2% 또 0.8% 0.2 그리고 보합으로 해서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률은 전국적으로 0.5%가 올랐고요. 또 수도권이 1.2 그리고 서울은 2.38%나 가격이 상승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그 어떤 예측과 현실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그럼 이런 기관들이 그렇게 예측을 못하느냐 한다면은 이런 기관들이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수요라든지 또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통계치를 해서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시장하고 좀 어긋나는 모습을 띠는 양상이고요. 실제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에 대한 부분은 어떤 주택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라는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날씨도 보면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듯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심리 파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심리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은 정치의 안정화라는 겁니다. 일단은 작년 말부터 올 5월 9일 조기 대선 이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살까 말까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 틈에 꾸준히 올라갔던 거는 전세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또 정치 불안도 해소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5월부터 이렇게 급등을 한 시장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또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꼼꼼히 이거를 참고 자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심리 변화, 즉 집을 사려는 그런 움직임이 어느 요인에 의해서 기인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라는 부분, 또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내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재건축 시장 이런 세 가지 큰 테마로 인해서 아마 심리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꼼꼼히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또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하나 아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거래량 기준 따라 들쑥날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국토부 실거래가하고 서울시에서 내놓는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내놓는 수치가 틀리게 나오죠. 자, 틀리게 나오는 요인은 국토부 실거래가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약이라는 부분을 갖고 통계치를 내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신고.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는 부분으로 기준치를 잡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빨갛게 신고라는 건수 그리고 계약이라는 건수가 비슷하게 나왔듯이요. 좀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후에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의해서 일평균 매매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국토부에 대한 실거래가에 의해서 일주일 단위로 거래량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5월, 6월 달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6월 19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로는 좀 현저하게 줄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계속 줄어갈 것이냐 아니면 또 상승을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지켜볼 문제지만 조금 더 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조금 더 방향성을 잃는 또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계약 시기와 그리고 또 신고되는 시기에 조금 시차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영향까지 좀 고려해야 한다는 점 좀 잘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들 이야기 나눠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이슈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요? 강남 대치동에 34평 음마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산지가 15년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요 재개발되면 뭐 돈이 많이 드네, 또 내년엔 세금이 많이 오르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8월 시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걱정이 돼서 상담드렸어요. 네,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세 주고 네. 계신 건가요? 전세 4억 5천에 들어있어요. 네, 전세를 주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자 내년 네, 되면 네. 또 세금이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자 과연 네.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좀 보유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대치동에 한 은마 아파트를 예. 갖고 계신데 지금 갖고 계신 지 한 15년 됐잖아요. 예, 예. 15년 동안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을 했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이렇게 네. 매도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할까인데요. 네.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 강남이라는 집값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또 재건축이라는 환경에 있는 이런 아파트, 또 음마하면 뭐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라면 재건축에 많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지금 그것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좀 재건축을 좀 누르려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음마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랄까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조금 좋은 계획안이 발표가 됐을 때 그때 조금 매도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자, 예. 시점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상담을 드렸어요. 그래요. 지금 일단은 사업 진행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직 초기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정비 계획안을 지금 이제 서울시에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한 세대 수가 4,400세대 정도잖아요. 네네. 그게 거의 뭐 6,000세대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35층 이하로 지금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아파트 조합 측에서는 지금 49층짜리로 올려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를 지켜보면 되냐면 저쪽 잠실 5단지 있잖아요. 네네. 잠실 5단지가 사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제 층고를 이제 50층까지 이렇게 허용해 달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못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35층으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조금 좀 전체적인 사업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낮춰 잡았거든요. 네.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낮춰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낮춰갈 수 있을 때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되고 또 조합이 설립이 되고 막 이렇게 해놓은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투자 유입이 조금 초기 단계라도 조금 한 번쯤은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를 네. 생각해서 한번 나올 시기를 잡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시기로 예를 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2년 안쪽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이후로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재건축이라는 시장이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은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탔을 때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간만 허비하고 가격이 그냥 조금씩 등락을 연속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 그나마 지금은 전보다는 조금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올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만 조금 두었다가 그리고 뭐 전세 만기 시점도 있고 하니까요. 그때를 생각해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분명히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비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조합 설립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사업이 좀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2년 안쪽으로. 그때 돼서 한번 매도 시기를 잡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부활하면서 이 세금이 좀 많이 나오면 어떡할까 좀 고민하셨지만 한 2년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이 매도 타이밍 좋을 때가 온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또 그때도 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랑 한 번 더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뿐만 아니라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도 서울지역 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삼성교회에 네. 빌라 32평짜리 가지고 있는 양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삼선동이라고 말씀하시면 성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성북구 삼성교요. 네, 성북구의 이 삼선동에 위치한 빌라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네. 이제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거예요? 아, 여기 근방에서 지금 한 몇십 년 살았는데 이 주변이 너무 개발도 안 되고 또 이 집에서 지금 한 15년 넘게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데로 이걸 정리하고 가면 괜찮을까 어떨까 좀 이사를 가면 어떨까? 네. 자,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빌라 이름을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현도빌라 트라고 그래요. 네, 현도빌라. 자, 네. 삼선동에 위치한 현도빌라. 자, 성북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지금 성북구 삼선동에 빌라에 살고 계신데, 네. 자, 여기가 이제 뭐 일단 생활을 하고 계시고 뭐 방이 3개시라고 했잖아요. 네, 화장실 2개하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빌라라는 그 부분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네. 그런 여지도 없는 것 같고 네.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좋을지 아닐지 이거를 좀 네, 판단해 네. 달라고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지금 혹시 시세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뭐 한 3억 초반대 한 2천 정도. 3억 초반대. 예, 예. 자, 일단 지금 현도빌라 해서 지금 번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228번지요, 일가. 228번지요. 네. 자, 여기 위치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면은 한성대 있고 삼성교 지하철역에서 대략 뭐 도보로는 한 7, 8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떼어보면은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뭐 재개발이나 이런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근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파트 대체제로 이제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자, 근데 이 근처의 아파트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 이 건너편에 좀 90년대에 입주한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라도요, 네. 일단은 가격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아파트 대체제로서 이런 빌라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시려는 수요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일단 최대 단점이거든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가도 뭐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상 과연 여기를 계속 거주하시는 게 좋냐? 또 빌라도 이제 점점점 지금 15년 됐으니까 오래된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예요. 물론 전체적인 환경에서 이 지하철 4호선 근처에 또 뭐 이쪽 근처에서 사시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이 종로 중구 이제 접근성도 괜찮고 하는데 내 집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져간다고 한들 과연 집값이 오르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에 재개발 가능성은 없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빌라가 대지 지분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땅이 대지 지분권이 한 10평 이상 된다. 근데 이 근처 시세 땅으로 생각한다면은 평당 뭐 한 2,500, 뭐 3,000 이 정도 된다. 예를 든다면 자, 그래서 대지 지분만을 생각해서 한 금액과 실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만약에 대지에 대한 부분으로만 평가했을 때는 3억 몇천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근처의 시세를 봤을 때. 자, 그렇게 된다면 거기 이제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똘똘 뭉쳐가지고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도정법상에 이제 대규모 뉴타운 또 재개발 이런 거 대신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단지를 자꾸 활성화시키려는 부분들 또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고 대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세 평당 곱하기 대지 지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세보다도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하는 게 낫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네, 그래서 대지 혹시 이게 좀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대지 대지권 평형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근처에 그 땅 시세, 뭐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그런 땅 시세를 해봐서 곱하기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봐서 지금 시세보다 제 얘기대로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길게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만약 그게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좀 더 이제 기다려서 거기 자체적으로 빌라에 계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능성을 보고 또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세요. 이쪽에서 사시는데 나중에 뭐 개발 가능성 때문에 그냥 겸사겸사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개업소도 그런 식으로 사시는 분한테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좀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주변에 무슨 개발 개발 호재가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서울시 그 예정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틈틈이 살펴보는데 없고요. 군데군데 아마 계속해서 이제 새 빌라들이 좀 나타나는 지역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이렇게 개발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만 파악을 하셔서 팔지 좀 기다렸지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가장 먼저 이 대지 면적과 주변 이 시세를 따져보고 그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좀 높다면 조금 더 보유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도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먼저 잘 알아보시고 꼭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그리고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언제든지 매수, 매도 그리고 앞으로 좀 보유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이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네.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여기 용인 수지 죽전동에, 네. 현인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매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2006년도 입주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여기 뭐 동탄에, 대량으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요번에 하반기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걸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용인 죽전동의 현인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 실거주 네네.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바로 앞에 지금 저희가 벽사 안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거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네, 근처에서 이제 좋은 동네다 보니 바로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가면 어떨까? 하지만 이제 좀 예. 입주 물량이 앞으로 걱정이 전망.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네. 이편한 세상 2차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실거주 용도로. 네. 자, 지금 현재 그 보시는 게 몇 평에 그 얼마죠? 32평. 32평. 예, 32평 단일평형이네요. 네네. 예. 4억 8천이요. 4억 8천이요? 네네. 조금 아쉬운 건 한 발 늦었죠, 약간. 조금 서둘러서 샀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 가격이 최근 한 3년 전부터 꾸준히 올랐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 어떠냐? 사도 돼요. 네. 사도 된다는 결론부터 내드리고 좀 아쉽다는 건 좀 늦었다는 거가 아쉽지만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동탄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동탄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동탄은 네. 동탄이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서울 접근성, 특히 이제 지하철 노선에 의한 접근성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수지구 죽전동이에요. 네네. 자, 용인시 수지구. 근데 저 네. 바로 위 보면은요. 이게 분당구 구미동이거든요. 네네. 예, 바로 아래가 죽전동이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분당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괴리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네. 이 분당구에 있는 그 아파트들은 그렇게 대체로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잖아요. 네네. 자, 근데 분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격이 죽전보다는 훨씬 좀 높아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지금 아파트의 위치 자체가 구미 네. 바로 아래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권 자체가 이 뭐 오리역이나 이쪽 부분을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속형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금액이 더 떨어질 염려는 없겠습니까? 자, 떨어질 염려는 어디부터 판단을 해야 되냐면 네. 지금 아까 매매 금액이 뭐 한 4억 뭐 중후반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4억 8천. 혹시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전세가 4억 5천이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 4억 5천이나 되는데 전세 비율이 지금 굉장히 높죠? 네. 예,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만 돈을 더 보태서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할 때, 네. 좀 사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정책적인 부분부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존재할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은, 집을 좀 사려는 분위기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쪽 아파트는 이제 11년 차 된 아파트면서, 네. 서울로의 접근성을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그 위쪽에 있는 미금역 있죠? 네. 요게 이제 그 신분당선이 또 개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리역을 통해서 내가 서울로 분당선 하나에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네. 서울에서 출퇴근 수요마저도 이쪽 네. 분당의 집값이 좀 비싸고 네. 또 바로 다이렉트로 수지 뭐 풍덕천이나 동천이나 이쪽 아파트도 굉장히 가격이 좀 높은 상태지만 거기는 조금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아무래도 좀 그래도 한 10년 차 된 아파트 어디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아파트가 제격인 거죠. 네. 자, 더군다나 요 근처에 초등학교도 네. 같이 붙어 있고요. 자녀 네네. 키우면서 이렇게 생활하기에는 너무도 괜찮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또 여기 근처에 또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개발 계획들이 있어요. 요 근처 위에 있는 곳들이요. 아, 어느 방향이에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것들. 아, 네. 옆에 있는 곳들 있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 인프라가 이제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또 매수하려는 분들도 더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전세 감사합니다. 수요자가 집을 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냥 전세로 계속 살 거야라는 집이 있고 사도 되겠다라는 집이 있는데 사도 되겠다라는 집이 될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입을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기분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세가도 높고 또 이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떨어질 염려는 좀 없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좀 마음 놓고 매수를 하셔도 좋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화 상담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도움드리고 있지만요. 좀 이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안내 좀 해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는
갖고 계신 거, 살고 계신 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는데요. 세미나에서는 좀 총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죠. 또 이렇게 방송상 못 드리는 오프라인에서 드릴 수 있는 내용까지도 이렇게 가미한다면 굉장히 세미나가 유익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3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라는 타이밍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내가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건강보험료에서 또 피부양자에서 혹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해서 쉽사리 취득을 못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세금까지 조금 가미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분들은 오셔서 또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즉석으로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방법이 다 틀립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빌라면 빌라 다세대, 뭐 수익형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3가지 테마를 갖고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요. 아마도 이제 무더위에 좀 답답하고 그렇지만은 이 머리는 아마 상쾌해지고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시원스러운 그 피서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이 전반적인 총론에서부터 또 구체적인 투자 상담 이야기들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바로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자,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와 또 예약까지 친절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최근 이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이 갭 투자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그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전세가율은 이미 지난 5월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전세가율과 또 갭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또 대표님께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아파트에 대한 전세가율 75% 육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전세가율은 그거죠. 이제 아파트 대비 전세값의 비율입니다. 뭐 집값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전세값이 7,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75%가 되는 걸 거고요. 자, 이렇게 75%가 이제 평균적인 전세값의 아파트 비율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전세를 끼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택을 구입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갭 투자 가능성도 이렇게 많이 이제 커진 상태가 되고요. 방금 전에 우리 죽전에 계신 분이 집을 살까 말까 하는 분 같은 경우에 그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세 비율이 90%, 85%, 90% 육박하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자, 그런 비율은 2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자, 이거를 내가 전세를 계속 살고 집은 안 사겠다, 아니면은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구매력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 집을 사려는 요인 자체를 잘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려는 분, 아까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동탄, 이기신 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요. 이미 거기 같은 경우는 뭐 판교라든지 또
계속해서 입주하는 그런 그 늘어나는 수요자들에 의해서 그 근처에서 찾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좀 너무 오래되고 또 아무리 전셋값이 높아도 또 내가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갈 여지가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하기는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구매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전셋값률이 일단은 높은 거를 두고선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갭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지켜보면 좀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지수라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95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내리막 부동산 그 주택 시장이 이제 하강 국면에 처한 부분이고요. 95에서 115 같은 경우는 보합이고요. 또 115 이상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자, 전국에 대한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가요. 이렇게 126, 5월에서 또 6월로 이렇게 치솟아서 올라 있습니다. 자, 115가 일단은 넘지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34에서 136으로 또 올라 있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소비 심리 지수가 145.8로 굉장히 좀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보였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비 심리 지수라는 부분까지도 잘 분석을 했을 때 시장이 이렇게 지금은 조금 과열이거나 아니면 조금 사도 되겠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일단은 소비 심리 지수는 지금 상승에 돼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텐데요. 주택 청약시장 조정 대상 지역의 중개업소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은 어떤 부분으로 정책을 내놓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50% 이상의 중개업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22.4%로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설문을 통해서 했지만 정부가 이제 대책을 지금 8월 달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어느 정도 좀 예측을 잘 한다면 8월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정보 자료를 통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세미나에 오셔서 하면은 제가 좀 미리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알려드리게 되니까 세미나에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좀 투자를 하면 투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전문가의 도움 선행하신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역시 친절하게 대표님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들어보고 또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예, 저기 목동에 있는 지금 롯데캐슬 마에스트로인데요. 네. 네, 지금 피가 한 5천에서 6천 정도는 붙었는데, 네. 예, 그걸 지금 매수해도 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네. 예, 자, 내년 서울. 6월에, 예. 네, 지금 목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아파트 마에스트로 분양권을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피가 한 5, 6천 정도 붙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붙게 될지, 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바로 대표님께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네. 목동의 롯데캐슬 마에스트로 아파트,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목동에 네. 마에스트로 위치가 이제 이쪽 목 234동 이제 목동 이제 다세대 이제 다가구 우리 밀집 지역에 있는 곳인데 등촌역하고 뭐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지금 416세대로 지금 막 짓고 있고요. 이제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요게 지금 몇 평에 지금 얼마로 가격이 돼 있죠? 프리미엄까지 해서?
33평 같은 경우에 한 뭐 5천에서 6천 정도 붙었는데요. 예. 내년 한 입주 때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한지. 자, 그럼 이제 분양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총 금액, 프리미엄까지 해서. 총 금액이 한 7억 한 뭐 3천? 7억 3천? 예. 자, 일단 33.7억 3천인데,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요. 네, 있어요. 자, 있는데, 예. 크지는 않습니다. 네,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일단 답변을 드리고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쪽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목동 롯데캐슬 아파트를 봐야 되잖아요. 요게 네, 이제 맞아요. 2005년도 이제 12년 차 된 1000세대짜리 아파트예요. 예. 요거는 이제 400세대고. 자,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은 이게 거의 한 7억 정도 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세 비율도 대략 한 75% 정도 돼요. 가장 뭐 그렇게 전세 비율이 높아서 막 집을 서로 사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요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0세대 또 400세대 들어서면서 이런 아파트 단지가 조금 더 폭넓게 이렇게 단지 크기가 이제 좀 커지는 모양새로 든다면 아무래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년, 12년 차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목마름이 많은 곳이에요. 이곳 같은 경우는. 워낙 그쪽 건너편에 있는 그 염창동이나 이런 쪽 아파트들도 다 좀 계속해서 노후되고 있는 아파트고 새 아파트가 없거든요. 예. 자, 더군다나 이제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새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러기는 어려운, 또 이제 목 2, 3, 4동 자체가 옛날에 이제 한참 뉴타운 바람이 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무산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꾸준히 이거는 이제 어떤 수요자들을 지켜보시는 게 좋냐면 왼쪽에 보면 이제 그 마곡지구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그런 그 수요자들은 한 16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쪽에서 있는 이제 뭐 엠벨리라든지 이런 그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 떨어진, 그나마 좀 신축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어디냐를 찾아본다면은 사실 뭐 마땅히 이렇게 구할 데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9호선 라인을 통해서 오게 된다면 이 아파트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크게 가격이 오를 수는 없는 이유 자체가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됐긴 하더라도 요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교육 환경도 잘 돼 있고 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거주를 희망하는 이런 지역이에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장 근처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한테 좀 밀리겠죠. 염창동에 비해서는. 근데 염창동 같은 경우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마곡지구처럼 뭐 가격이 뭐 9억 뭐 이상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7억 초반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뭐 7억 중반, 7억 후반 요 정도까지 가격은 입주 때 가서는 더욱더 가격의 박차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보게 된다면 나 이거 사고 싶어, 좀 몇 천 더 들여서,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게 이쪽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중고등학교가 잘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덩그러니 새 아파트만 그런 새 거인 가치만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뭐 8억 이하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는 여지,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일단은 뭐 매입해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입주 때 더 가격은 올라요, 지금보다. 네, 그래서 지금 내년 6월이 입주니까요.
지금 네. 잘 모니터링하고 좀 좋은 층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거 잘 선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으실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목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아직까지 분양권 상승 여력 있다라는 말씀으로 도움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권도 매수하시기 전에 앞으로의 전망 좀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요. 네. 수색 증산, 은평구 수색 증산 뉴타운 2구역에 네. 25평 아파트 입주권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제가 바쁘다 보니까 팔질 않았더니 피가 많이 붙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동탄 2기 신도시에 네. 25평이나 32평을 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그게 전망이 어쩐지 해서. 네. 지금 현재 은평구의 증산 2구역 뉴타운 예. 입주권, 분양권을 예, 좀 가지고 25평. 계시는데 예. 그게 이제 피가 많이 붙어서 그걸 좀 매도하고 동탄 2기 신도시로 실거주용으로 좀 이사를 가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이제 아들이 네. 강남으로 댕기고 이제 며느리가 동탄 쪽이에요. 며느리 생활권이. 네. 그래서 동탄 2기 신도시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쩔까 하고. 네. 그럼 분양권은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동탄 2 신도시 이 아파트 예.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의 수색 그 2구역에 물건을 2구역. 갖고 계신가 봐요. 예. 원래 원조합원이셨던 것 같고 입주권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관리 처분이 났죠. 예. 그래서 막 이주비용 이주를 하고 받았어요. 있을 텐데 일단 여기를 안 파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팔고 동탄으로 지금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당장 팔지는 않고요. 네네네. 예, 며느리가 동탄 신도시 쪽에서 근무를 해요. 예. 아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당장 팔진 않고 그러면은 동탄 2기 신도시를 네. 입주권을 샀다가 나중에 들어가면 어쩔까 하고. 자, 일단은 요거는 일단 놔두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예. 어쨌든 요거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을 우선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예. 증산 2구역 자체가 이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역세권에 있어요. 예. 자, 수색 증산 뉴타운이 구역별로는 이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곳,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는 하는데, 예. 이렇게 점점 뉴타운 구역 안에 있는 곳들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요, 예. 굉장히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워낙 이쪽 아래쪽에 이제 보면 이제 상암동이라든지 네. 이쪽에 DMC 미디어 센터 해가지고 여기에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고 좀 이렇게 신축은 아니다 보니까 예. 혹시 신축이 있다면은 아마도 이쪽에서 많이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요. 예. 또 수색역 자체도 향후에 어떤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 있거든요. 예. 복합 쇼핑몰까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렇게 단기간에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놔두시고. 자, 동탄은 그렇습니다. 이제 동탄 전체 중에서 어디 쪽에 거주를 하는 게 좋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동탄 2기 신도시라고 해더라도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예, 동탄 2기 신도시 지금 우리 며느리 직장이 리베라 골프장 옆에예요. 골프장 옆이요? 예. 그래서 전철 KTX 이제 있는 대로 전철 옆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전철 지하철 가까운 데는 피가 1억씩 있고요. 너무 비싼데 그쪽은요? 예, 너무 비싸고. 그래서 거기서 좀 떨어진 데는 나중에 사면은 또 안 올 것 같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예. 동탄으로 어차피 실 입주를 목적으로 하시니까
예. 동탄 그 역,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시범지구거든요. 예. 여기는 상당히 비싸요. 예. 그 위쪽을 보면은 예. 동탄 사동 주민센터 안쪽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그나마 좀 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저렴한 편이고요. 예. 꾸준히 이쪽 자체도 업무 시설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요 근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지구 위쪽 있죠, 북쪽. 예. 요쪽에 있는 아파트를 들여다보시면 좋고 예. 요 아래쪽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예. 요 아래쪽은 하지 마시고 요 위쪽 아까 시범지구 위쪽 호수공원 있죠. 쪽은 안 하려고. 예? 호수공원 쪽은 아직 안 하려고.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 생각을 잘 하셨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그 아파트들 중에서요. 아까 이제 예.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아, 제가 지금 너무 막 말씀드리는 변해서 네. 가보니까 뭐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범지구 있죠. 예, 지도 예. 보이시잖아요. 예. 이 시범지구는 전체적으로 많이 좀 비싸고 예. 그 위쪽 있죠. 예. 여기 한백 초등학교, 한백 중학교 근처 있죠. 예. 여기 있는 아파트를 들여다보세요. 아, 예. 여기 있는 아파트 지금 또 이왕이면 좀 20평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왜냐하면 시범지구 자체가 20평대보다는 대체적으로 30평대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 집값도 비싸다 생각한다면은 요 예. 근처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좀 들여다보고 여기를 좀 매입하신다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시범지구 이쪽으로. 시범지구 위쪽 아까 이게 한백 초중고등학교 예. 근처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증산 예. 뉴타운은 조금 더 좀 길게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 동탄은 시범지구 북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또 궁금한 아파트 생기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 짧게 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2080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3구역 내에 아파트를 좀 전세를 끼고 투자로 매수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 드렸습니다. 자, 성동구에 왕십리 뉴타운 3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전세 끼고 지금 좀 매수를 하더라도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문자 사연인데요. 왕십리 뉴타운 3구역이니까 이제 센트라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미 이제 입주한 그 텐질하고 또, 텐질 1, 2구역 그리고 이제 센트라스 해가지고, 이제 5천 세대가 이제 되는데요. 시세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 시세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고요. 지금 아마 시세를 파악을 해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9억 중반 정도 30평대 같은 경우 이렇게 치솟아 올라 있는데 과연 10억을 넘어 11억 이런 상태로 좀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좀 모호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왜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전세를 뺀 나머지 투자액을 갖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마땅하냐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이,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근처에서 이제 새 아파트면서 단지가 좀 제법, 크게 형성돼 있는 곳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렇게 왕십리 쪽, 그리고 신당동 쪽, 그 행당동 쪽, 그리고 그 뭐 옥수, 전체적으로 한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이쪽 생활권에, 있는, 곳 같은 경우 중에서 이렇게 금호역 근처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레미안 그 리버젠 단지 같은 경우가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상승과 힘입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가격이 좀 오르는 부분 때문에라도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남 그 집값이 워낙 뛰다 보니까 3호선을 두고 여기 가격이 이제 많이 뛰긴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강남에 대한 부분 접근성이 2호선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여기 가격 상승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계속 쫓아가는 추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월등히 투자 가치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 관점으로는 조금 보류 의견 드렸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저희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또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그리고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안내도 이 번호로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